근데 이 자기소개서의 질문은 6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왜 럭키 7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쵸, 인문, 인성, 전공의 순서입니다. 전공이 우리가 마지막에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은 왜 가려고 그러나요? 여기서 역량 개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독서, 그다음에 수학적인 부분의 공부,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런 두리뭉실한 봉사활동의 기록은 절대 금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진웅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우리 영재교육원에 있어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될지 매우 궁금한데요. 한 꼭지 우리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부터 살펴볼게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의 질문은 6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왜 럭키 7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교사 추천서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또는 우리 제자들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특히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항목 말고 교사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잘 챙겨서 잊지 않고 우리가 꼭 제때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사 추천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바로 독서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독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 이제는 공부하셨을 테니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순서? 안 보여요. 제 머리가 워낙 커서 안 보여요. 자, 순서. 네, 그렇죠. 전공, 그 다음에 인문, 그 다음에 인성.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의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바로 그렇죠. 인문, 인성, 전공의 순서입니다. 전공이 우리가 마지막에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나한테 영향을 준 책의 순서대로 배열을 갖다가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순서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의 순서를 살짝쿵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지식의 깊이를 우리가 깊게 해라. 여기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지식의 깊이를 깊게 한다 이 이야기는 도면 도구, 미면 미구 이렇게 우리가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깊이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서 어떤 한 주제를 갖다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 알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재원TV에서 저를 보시고 저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서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깊이를 갖다가 더 깊게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식의 깊이를 더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기소개서 3번과 자기소개서 5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땡큐 이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자기소개서 핵심은 협력과 배려다. 제가 이 이야기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또는 서울대학교 우리가 입시 트렌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요. 서울대학교는 협력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일관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내가 쓰고 있는 내용, 나의 생각을 적는 내용들이 협력,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 배려라는 이 내용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바로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들이 적히면 좋을지 하나하나 간단하게 예를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보면 자, 지원 동기가 나오는데요. 원래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이 글자 수는 600자였습니다. 근데 그 600자가 몇 자, 100자가 더 늘어난 700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올해 또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진 친구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파일들이 열리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글자 수가 700자에서 다시 600자로 전환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 두세요. 근데 글자 수에 대한 부분에 너무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글자 수 한자 한자 다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글자 수 700자를 다 못 적는다고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근데 영재교육원이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
지원 동기, 장래 희망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 감독님,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왜 가려고 그러나요? 아, 고개를 숙이시는 건가요? 자, 근데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가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 제일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근데 훌륭한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싶으니까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명과학 지원 분야에 우리가 지원했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갖다가 보면 바이오스피어를 통해서 생물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수치화해서 알고리즘 분석을 하고 뭐 수학적인 증명과 분석을 통해 연구된 다양한 뭐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이 친구는 생명공학자가 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우리가 조금 레벨로 따졌을 때 지원하기가 편한 과가 바로 생명과학에 관계되어진 분야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생명과학에 대한 분야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뽑는 인원의 숫자가 적어요. 아쉽다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죠. 붙을 사람은 붙는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나의 꿈과 나의 그 목표가 확실한 상태에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해보고 싶으니까 내가 가고 싶단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1번에 우리가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만약에 수학 지원을 갖다가 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꼭 수학적인 내용을 갖다가 적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수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했지만 사실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영재원에 다니면서 수학에 대한 부분의 영재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라면 그 영재 교육을 받는 중에서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서 수학과학에 대한 탐구를 진행해 본 경험이나 아니면 그 수학공학자로서 꿈꾸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영재교육원에서 더 심화되어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꽉 우리 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지원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물리지원을 갖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어진 용어들을 갖다 우리 써도 괜찮은데 이 물리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들이 대부분들 역학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물리를 받고 수학을 받고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봤잖아요. 근데 내용을 쓰실 때요. 어렵게만 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자기소개서 쓰는 연습을 갖다가 할 때는 300자 만약에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 스스로가 600자나 900자를 갖다가 적어서 나중에 가지치기를 갖다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씩 만들어 가질 수 있거든요.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다른 거네.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친구가 쓴 내용 중에서 자기가 과학 융합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낸 건데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부분의 마음을 적은 글귀니까 이건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융합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내가 듣고 그걸로 인해서 탐구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자 적는 거네요. 계속 나오려나? 땅! 아하!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잘못 봤는데 스탑! 하고 누르시면 제가 중간에 하고 이게 정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정지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의 모습으로 이 과정들에서 어떤 글귀들이 적혔는지 느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지원한 모집 분야에 대한 우리 학업 능력 개발인데요.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기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갖다 해왔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역량 개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독서, 그다음에 수학적인 부분의 공부,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딱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적는 과정들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물리 분야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대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참여한 내용에서
어떤 내용으로 참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표현해줘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나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난 적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분명히 학업 능력 개발에 대한 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량 개발에 있어가지고 불합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너무 이 두리뭉실하게 적는 내용들,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데 살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능력을 너무 이쪽을 한쪽으로 몰아서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리는 건 들리는데 듣고 났는데 뭔가가 남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가 껍데기인 것뿐 뭔가 알맹이가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뿐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것도 돼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내용을 적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탐구 경험입니다. 탐구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소개서에 우리가 여기서 3페이지까지 우리가 산출물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근데 발명품이나 그 부분의 어떤 사진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탐구보고서, 즉 과학전람회라고 하는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은 융합 산출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요새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했던 자유탐구대회나 창의력 대회 같은 그런 대회에 냈던 부분들을 요약서처럼 사진과 함께 제출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상내역 상장 영재교육원 수료증 일절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제출하려고 막 사진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붙이고 있지 마세요. 나중에 그러면 정말 이 산출물은 인정이 안 될 뿐더러 불합격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1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경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연구 방법이나 연구 결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한 어떤 고찰,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졌는지를 말하는 형태로 문장으로 적으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내가 어떤 탐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도 지금 현재에서 이런 탐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본 경험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너무 안 됐다고 본인 스스로 탓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수학에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어떤 정리에 대한 증명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모양에 대한 프랙탈 모양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어떤 하나를 갖다 증명해 나가는 것, 또 생활상에서 우리가 봤던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엮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도 충분히 산출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큐브의 특징을 이용한 건축물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생활상에 이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학적인 부분의 계산식을 갖다가 써내려가면서 증명한 내용도 충분히 산출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점, 약점인데요. 사실 강점, 약점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잘못 적으면 장점, 단점이 됩니다. 장점은 잘하는 것, 단점은 내가 못하는 것. 하지만 강점은 여기 모든 지원자 중에서 나만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 이게 강점입니다. 근데 약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 못하는데 이걸 내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부분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강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힘, 이것이 바로 강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내가 통해서 자신감을 주고 내가 필요한 응용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최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점을 끌어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너무 몰두를 하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강점일 수도 있지만 약점으로 이렇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순서를 정해놓고 내가 일을 진행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완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약점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그냥 내가 대책 없이 쓰기만 하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퀴즈 문제 풀 때 띡 소리 나는 그 경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점은 반드시 뭐 해라? 보완해라. 그리고 보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뭐 한다? 실천해라. 이것이 핵심
점입니다. 자, 강점에 대한 약점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나 더 풀어보면 강한 승부욕이라고 하는 거 강점이 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스스로 제어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경쟁심에 대한 속도하고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만약에 보완책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장담할 수 없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강점에 대한 내용들이 약점에 대한 내용들보다 좀 더 많으면 좋고 약점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변명거리를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 보완점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문제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했는데 자, 여기서 스톱워치를 갖다가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시간 안에 답을 내는 연습을 갖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완점을 제시했잖아요. 보완이 가장 중요하다. 보안이 아니에요. 보안이 아니고 보완이에요. 보완. 이게 수정한다고요. 나를 갖다 고치기 위해서 수정한다고요. 나를 이렇게 암호화되어진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보완이라고요. 보완. 자, 이번에 우리 5번째 봉사활동입니다. 서울대학교 이 5번째 문항을 갖다가 적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 학교에서 쓰레기 줍기나 이런 것들밖에 안 해봤는데 물론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 공립이나 시립 같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쓰레기 줍기나 화단 청소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시행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봉사활동을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학교의 과정에 있는 봉사활동 말고 다른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써주세요.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본인이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예로 물리에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만든 기술에 대한 것들이 양날의 검이잖아요.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는 전직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는 또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는 프리츠 하버인가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암모니아를 갖다가 고정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개발해서 지금의 20억, 30억 인구가 80억까지 늘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왜? 식량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그 암모니아 고정법에 대한 이 부분들이 살충제처럼 우리가 여기서 쓰이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논하자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누구는 좋을 때는 저 사람 좋은 사람. 근데 살충제도 둔갑했네. 저거 발견한 게 누구야? 그 사람? 진짜 못됐다.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완전 손등과 손바닥 아니겠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봉사활동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디다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것들, 봉사활동을 통해서 단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 제시를 갖다 하는 것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해 주시면 더더군다나 이 봉사활동에 대한 기록물들이 빛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피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봉사활동을 갖다가 한 건 좋은데 봉사활동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꾸밀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런 내용의 봉사활동은 이야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봉사활동의 명칭이 나와야 되죠. 봉사활동에서 내 역할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런 두리뭉실한 봉사활동의 기록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독서입니다. 각각 300자씩을 갖다가 적는데 읽은 시기하고 상관없이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갖다가 선택해서 순차적으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인문, 인성, 전공에 관계되어진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요를 한번 해보시면서 어떤 수순으로 적는지 배치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적정기술의 현대 문명의 길을 걷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독서활동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책들이죠. 근데 독서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적는 데 있어 앞에서 이야기한 꿈과
같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면 독서도 1번 또는 우리가 탐구에 대한 부분에 3번 그리고 내가 강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4번 문항까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절반은 굶주린가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인성보다는 인문에 가까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인문에 가까운 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회적인 배려와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죠. 협력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시킬 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 보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용의 진주라는 책인데요. 용의 진주라는 책에 대한 이 부분은 본인이 책 속에서 느낀 느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성적으로 솔직히 풀어나가는 형태로 이 글을 갖다 적은 겁니다. 근데 이 실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적을 때는 뭔가 글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매끄럽게 이어가려고 하는 건 좋지만 글의 내용적인 부분을 갖다가 너무 흐리게끔 작성하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서울대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적는 게 우선이다 라고 깔끔하게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드셨다 한다면 영재원TV 아직 구독 안 하고 계시면 살짝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하면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샌가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저에게 힘을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번 연세대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